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두마나 테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상이 악마가 됐든 영가가 됐든 그런 행위가 가능하려면 뭔가 여러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후세계와 종교적인 믿음은 기본이겠고, 어쨌든 이번엔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닌 이 정도라면 테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좀 특이한 경험담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엄감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감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엄감자님의 기묘한 경험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사연 제보를 해주신 엄감자님은 영적인 존재들을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정말이지 꿈에서라도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싫다고 하세요.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엄감자님 영적 존재들을 볼 수 있다고 하세요. 존재들을 보기 시작한 건 30년 전쯤 20대 때부터, 그리고 처음 보기 시작한 뒤로는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접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접한 뒤엔 늘 끝이 안 좋았다고 하시네요. 기분도 영 아니고. 게다가 엄감자님, 영적인 존재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촉이 가능하다고 하세요. 만지고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영적인 존재와 접촉이 가능하게 된 거 7년 전쯤, 당시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반지하 주택에서 사셨는데, 그때 집 구조가 그림처럼 기다란 통로가 있고 옆에 방이 2개 있고 화장실 있고, 그리고 끝부분에 공간이 애매하게 남아서요, 거기에 대나무발을 3겹을 묶어서 공간을 나눈 뒤에 창고로 사용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날, 계절은 여름, 진짜 엄청 더웠대요. 미칠 정도로. 너무 더워서 문을 다 열고 통로에서 잠을 잤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엄감자님 얼굴 바로 위에서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희죽희죽 웃으면서 엄감자님을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지듯이 만지는데 그 여자 손톱이 없더래요. 손톱이 죄다 빠져서는 손톱이 있는 자리에서 검은 뭔가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죠. 피처럼. 엄감자님은 전부터 귀신을 봤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가위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그건 절대 가위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기분 나쁘게 머릿속을 파고드는 웃음소리도, 코가 썩을 것 같이 지독한 귀치도, 그건 절대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화가 치밀어 오더래요. 다른 땐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면 애써 피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이건 끝도 좋지 않고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내가 모른 척 하자, 엮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피해왔는데, 그런데 그날 그건 그때까지 봐온 것들하고는 뭔가 확실히 다른 기운을 풍기더라는 거예요. 엄청 악하고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은, 그리고 그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도 아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기분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고함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온몸에 찌릿한 느낌. 엄감자님이 이전에 살짝 감전된 경험이 있다는데, 감전됐을 땐 진짜 그 찝찝한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데요. 그땐 그런 찝찝한 기분은 쏙 빠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그 찌릿한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 감전됐을 때처럼 아플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에, 그리고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이거저거 그냥 복잡한 거예요, 심정이. 그래서 있는 힘껏 팔을 뻗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거,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귀신이라고 하죠 뭐. 그 귀신 머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잡히더라는 거죠. 그때까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게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냅다 던져버렸다네요. 전 사실 여기까지 볼 때 엄감자님 꿈이구나, 악몽 정도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꿈으로 끝나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꿈과 현실에서 연결성이 없으면 그건 경험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악몽은 누구나 꾸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엔 사연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리고 엄감자님 사연도 그런 건가 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엄감자님 말씀처럼 진짜 가위 따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 엄감자님은 몸을 일으켜서 앉을 수 있었고요. 엄감자님 앞에는 던져버렸던 귀신이 엄감자님을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그게 먼저 이빨을 드러내면서 손톱이 다 빠진 검은 피가 나는 손을 내밀면서 달려들고, 그게 그러니까 엄감자님은 어때요? 그렇게 달려드는 그걸 향해서 그냥 냅다 한 대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체에 닿는 느낌은 없었는데 확실히 그걸 가격했다는 느낌은 들더래요. 어쨌든 그렇게 엄감자님 주먹에 맞은 그거 말이죠. 그 통로 끝에 만든 창고 있잖아요. 대나무발로 공간 구분 지은 거기 그쪽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 겹으로 묶은 대나무발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에 흔들리듯이. 거긴 반지하라 그렇게 강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리고 동시에 말이죠, 안쪽에 쌓아둔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물론 거기엔 아무도 없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진짜 아찔한 생각이 들더래요. 긴가민가 했던 거죠, 그때까지도. 그게 그냥 악몽이나 가위는 아닐까 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존재들이 보이는 건 변함이 없지만 전처럼 신체 접촉을 하려고 다가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엄감자님을 피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말이죠. 엄감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연처럼 그런 것들과 접촉이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나약해진 상태에서 두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무언가를 상상하게 되고, 그렇게 상상한 것이 현실인 것처럼 눈앞에 나타난다는 말. 그러니 실제로는 그런 건 없고 그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말. 그런데 혼자 경험한 경우라면 개인 상태에 따른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혼자가 아닌 여럿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도 이런 존재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정도 하고 있고, 퇴마나 구마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 왜일까요? 예로 가톨릭은 로마 교황청에서 1990년 국제 퇴마사협회, 즉 세계 구마사제 협회를 공인했고, 전 세계 30개국에서 가톨릭 사제 250명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마군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죠. 사람이 죽을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마구니가 되는데, 이런 마구니를 달래주고 풀어줘서 천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퇴마승이라고 하고요.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분께서는 마구니를 달래주고 풀어주는, 그래서 천도시키는 그 결과적인 의미로 본다면 스님들은 모두가 퇴마승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뭐 무속신앙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두려우면 오히려 부정을 한다는 말.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네요. 사후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후세계를 부정하고 싶어. 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크게 잘못한 게 없거나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어쨌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런 걱정이 없거나 적겠죠. 그러니 사후세계를 그렇게 공들여서 부정할 필요도 없겠고, 있음 좋고 없음 말고 일단 평타는 치고 들어간단 말이죠. 죽는 거야 뭐 다 차별 없이 죽는 거니까. 어쨌든 제 생각엔 사후세계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무조건 허구고 허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페임들, 이젠 정말 봄이네요. 낮엔 더운 느낌까지 들고 참 빠르죠? 2026년 새해입니다 하고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고, 춥다 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3월도 거의 다 지나갔고, 겨울도 추위도 지나가서 따뜻한 봄이네요. 이제 또 금방 덥다 더워 하겠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항상 걸음걸음마다 좋은 기분 가득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웃음 가득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봄 기운은 봄 기운이고 이제 또 떨리는 사연 하나 들려드려야겠죠.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얘기는 구판을 구경하다 생긴 일이라는데 예남 채팅방에 올라온 글이고 지인이 들려준 실화라고 그래요. 제보자 지인 친구 중에 신부가 된 친구가 있다는데요. 그 친구는 신부가 된 뒤 지방에 있는 성당으로 가고 그 지인도 일이 바빠서 몇 년을 못 보다가요. 우연히 서로 시간이 맞아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네요. 둘은 만나서 이것저것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어느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소리 같은 것도 신나게 들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쪽으로 간 거예요. 둘이. 처음에는 이게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모여있고 악기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요. 무당이 구판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인파가 구슬 구경하려고 둘러싸듯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둘은 겨우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껴서 구경을 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구슬하던 무당이 돌연 구슬 딱 멈추더니 예리한 눈매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갑자기 느닷없이 지인과 지인 친구인 신부가 있는 쪽으로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온 무당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딱 지인 친구인 신부 앞에 서서 그 신부만 쳐다보면서요. 눈매를 좁히며 말을 했다는데요. 대뜸 그냥 반말로 야! 하면서 부르는데 그 상황에 주변 사람들은 둘을 쳐다보고 제 지인이랑 신부도 멍해져서는 이게 뭐지 싶고 그래서 그냥 불러도 가만히 있었더니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야! 하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인이랑 지인 친구인 신부는 혹시 둘이 뭘 잘못한 거라도 있나? 뭐 선 같은 거라도 밟았나 하면서 발밑도 보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무당을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동안 가만히 지인 친구인 신부를 째려보던 무당이 다시 막 빠르게 짜증나듯이 친구인 신부를 보면서 한참 동안을 계속 야야 거리더라는 거죠. 무당이 그러니까 그땐 이제 지인도 짜증이 좀 나더래요. 그래서 우리요? 왜요? 하고 물었더니요. 그 무당이 지인 친구인 신부를 꼭 집어서 가리키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가 여기 왜 왔냐? 빨랑 가. 너 때문에 굿이 안 되잖아. 그리고 무당이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지인하고 친구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 자리를 떴다는데 그때 지인도 지인 친구인 신부도 평범한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당이 지인 친구가 신부인 걸 어떻게 알고 다가온 건지 신기하다면서 그때 구경하던 사람이 어림잡아도 한 50명은 가뿐히 넘었는데 무당은 어떻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지인 친구가 신부인 걸 알았을까 하면서 말이죠. 둘이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타님이 올려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니까 저도 아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냥 편하게 가짜 무당 진짜 무당이라고 할게요. 가짜 무당은 앞에 그 스님이 있든 신부님이 있든 그걸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무당은 그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본다는 제 지인이 불교거든요. 제가 불교는 잘 몰라서 깊이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여튼 귀신도 보고 가짜 무당 진짜 무당도 가려내고 그랬던 지인이죠. 그런데 한 번은 구슬하던 그 무당이 지인 쪽으로 오더니 제발 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당신은 부처의 사람이지 않냐면서 당신이 스스로 알지 않냐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을 땐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죠. 처음 그 말을 들을 땐 속된 말로 미쳤나 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전 그 지인이 종교가 불교인지 뭐 집안이 불교를 믿는 집안인지 뭐 그쪽으로는 하나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는 그런 말 가끔 듣는다면서, 그리고 불교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신기해하니까 그 친구가 보태서 하는 말이, 진짜 무속인은 자기를 보면 아마 스위치가 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좀 더 깊은 사연이 있고 하지만 그렇게 꺼낼 얘기는 아니라서 뭐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기억나네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큰이모랑 전에 성당에 계셨던 보좌 신부님, 그때도 굿하던 무당이 오더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말이죠, 이마에 그렇게 큰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왜 있냐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됐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천주교는 세례 받을 때 일반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성호를 2번 받거든요. 세례성사 때는 성수로 1번 받고, 견진성사라고 있는데 견진성사 때는 성유로 1번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보인다니까 그 무속인, 평범한 무속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경험담들을 듣거나 볼 때면 참 그래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느끼고 이해되도록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진짜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제가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고, 저도 악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니까요. 그 악한 것들을 억누르고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죠.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이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귀신이 그 사람을 보면 도망을 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까지. 혹시 단편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들 사이에는 평소 좀 특별하기로 유명한 미정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이상하다고 할 건 없는데, 일단 뭐랄까, 겁이 없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게다가 여자 복싱 선출이라 주먹도 제법 잘 치고, 한 번은 동네 양아치들 넷이 시비를 걸었는데 뭐 그 뒤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가 됐던, 완전히 그냥, 그때 뭐 경찰서도 가고 엄청 났었죠,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건 그런 미정이라는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고요. 미정이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인데 며칠 동안 출장을 갈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은 싱글맘 모임에서 알게 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출장을 간 거예요. 미정이 말로는 그 친한 친구라는 사람이요, 조금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는 친구였지만요, 성격도 좋고 평소에 아이도 잘 따라서, 가장 큰 거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서 급하게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라는 사람은 고맙게도 미정이 아이를 맡아줬고요. 출장에서 돌아온 미정이는 오자마자 바로 아이를 맡겼던 친구 집에 가서 다시 아이를 데려오면서 오랜만에 아이랑 밥을 먹으려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장도 보고 준비까지 해서 정성스럽게 저녁밥을 차렸대요. 그리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미정이가 아이한테, 아이 이름이 샛별이거든요. 샛별이는 엄마 없는 동안에 엄마 안 보고 싶었냐고 그렇게 상냥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이도 아주 그리웠다는 듯 다정하게, 당연하잖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근데 그 뒤 미정이 말이, 샛별이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웃던 웃음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애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너 누구냐고. 누군데 우리의 몸에 있는 거냐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좀 전까지 웃으면서 보고 싶냐고 묻던 엄마가 이거 갑자기 고함에 화까지 내니까 당연히 애가 놀라겠죠? 그러니까 샛별이가 울먹이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엄마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무섭다고. 그런데 미정이는 샛별이가 그런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전보다 더 거칠게
의자까지 밀고 일어났고요. 그리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한 손엔 소금을 다른 한 손엔 팥을 가져왔다네요. 그리고 그걸 인정사정 없이 냅다 새별이 몸에 던지고 뿌리고, 새별이는 그런 엄마한테 또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울고 불고. 근데 미정이 말이 그런 새별이를 보니까 가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다시 부엌으로 가서 팥과 소금을 또 한 움큼 쥐고 와서는요, 좀 전보다 더 사정없이 뿌리고 던지고. 이때 말하는 그 미정이 표정이 농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엄청 얘기에 빠져들어서는 광기까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미정이 말이 계속 그렇게 팥하고 소금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좀 지나서 말이죠, 새별의 목소리가 그냥 듣기에도 역겨운, 마치 늘어진 테이프에서 나오는 듯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절대 아이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로 말이죠, 나가겠다고,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이런 말이 새별의 입을 통해서 터지듯이 괴로워서 그냥 비명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허연 거품 같은 느낌을 가진 희멀건 실루엣이 아이 몸에서 빠져나왔고, 그 뒤에 그게 점점 여자 모양으로 바뀌는가 싶더니 그게 미정이를 노려보더래요. 미정이 말로는 새별이 몸속에 여자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귀신은 나이를 추정하기도 힘든 외모였는데 얼굴이 꼭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처럼 사납고 좀비처럼 썩어문드러진 아주 역하고 추악스럽게 생긴 외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정이는 그걸 무시하고는 그 쓰러져 있는 새별이 코에 손을 대보고, 새별이가 단순히 잠든 거라는 걸 안 뒤에 새별이를 안방에 눕히고 다시 부엌 식탁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좀 전에 먹던 밥을 마저 먹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그런 미정이한테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 미정이 얼굴에 썩어 뭉드러진 자기 얼굴을 코가 맞닿을 거리까지 가까이 들이대더라는 거죠. 근데 미정이는 어때요? 오히려 그러는 그 귀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했다네요. 연기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우리 새별이는 가지 안 먹는다고. 그리고 새별이는 감정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 싶다느니 그립다느니 그런 표현 절대 안 한다고. 그런데 뭐? 엄마 나도 보고 싶었다고? 이게 지금 장난치냐면서. 그리고 미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웃기고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진짜 육성으로 크게 비웃듯이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미정이 앞에 있던 그것 말이죠, 어딘지 모르게 그 섬뜩한 미정이 표정에 마치 겁을 먹은 것 마냥 달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정이는 마저 밥을 다 먹고 뭐라고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화가 난 상태로 아이를 맡겼던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네요. 그런데 아이를 맡겼던 그 친구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퇴근하고 바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는지 나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이후에 전화를 했을 때 그 번호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고, 보름 정도 뒤에는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도 없었던 미정이는 그날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야 이 친구가 예전부터 좀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말이죠. 그리고 어릴 적에 미정이랑 같이 다녔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어릴 때 미정이랑 같이 가는데 동네 무당이 미정이를 보면서 중얼거린 말이 아직도 생각난다고. 여자아이가 배우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했던 말이 말이죠. 비타님의 공포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느낌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걸 알고 떠봤다는 건데, 그리고 예상처럼 아이에게 귀신이 빙의됐던 게 맞았고, 아이에게 귀신이 붙은 시점은 아이가 사연자의 친구에게 맡겨졌을 때 그때인 것 같죠?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던 거고, 나중에 아이를 맡았던 친구라는 사람이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가서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처음에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서 뭘 알아냈길래 그 친구 집에서, 아니 그 친구 집에서 붙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그 친구가 그랬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친구라는 사람 일부러 아이에게 귀신을 붙인? 그러니까 미정이라는 사람은 화를 냈던 거고. 어렵네요 이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